안녕하세요. 맥수학 원장 정쌤입니다. 오늘은 성적보다는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성적은 대학을 결정하지만 태도는 인생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이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일관된 태도를 좀 가지고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취 수준을 요구한다든지,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임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창사의 신이라는 유튜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 4일제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 3일제도 찬성한다. 왜냐하면 너네들은 3일만 일해라. 나는 일주일 일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 수준이 높다는 거죠.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지성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간 그들도 한 번쯤 쉴 것이고 그때 내가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세 명 다 공통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사실은 어떤 태도, 공부에 대한 태도의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성적이 절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뭐 영어 몇 점이냐, 수학이 몇 점이냐,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공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태도에 따른 결과로 성적을 받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삶에 대한 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하고,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드시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태도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왼쪽으로 가는 이런 태도들을 가지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공부에 대한 태도 중에서 공부를 공포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상태가 괜찮아지면 공부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공부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감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해야 하는 건지는 아는데,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정도까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도. 이거 의무감이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성취 수준을 가진 친구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성실한 친구들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이런 친구들.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수능 최초 만점자 오승은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공부가 너무 즐겁대, 재밌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이. 네. 그래서 각각 이런 태도를 가진 친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는가,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에 대해서 공포 단계를 가진 친구. 저는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주는 못 봤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친구들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부라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해서 어떤 타고난 재능, 자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한다고 애써도 안 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계속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겠죠.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이거 해가지고 되겠냐, 이래서 먹고 살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자존감이 낮겠죠. 그리고 이게 공포 단계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당연히 공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납니다. 하기 싫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뭘 할 때마다 계속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순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 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하는 척을 하죠. 당연히 학습 성과가 좋게 나올 리는 없을 테고요. 이 친구들은 마음도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공부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단계.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든지, 아니면 오래도록 공부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지구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 그래서 의지가 있어도 실패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실패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당연히 자존감이 낮겠죠. 그래서 이 두 단계,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친구들, 아니면 힘듦을 느끼는 친구들은 모두들 대체로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 성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로만 접근해서는 좀 어려운 거죠. 좀 전반적으로 잘 관찰해서 친구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무념무상의 단계입니다. 이 친구들은 되게 저는 좀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은 공부가 자기 삶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사실은 되게 그냥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합니다. 뭐 게임이든 친구들이랑 노는 거든 뭐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를 않아요. 저는 뭐 이것도 좀 잘 이해가 되는데, 아이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났더니 부족한 거 없고 엄마 아빠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래서 별 걱정이 없어요, 현실에. 그래서 해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하고 싶은 욕구에 훨씬 더 충실한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의무감을 느끼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문제 사회적인 의무 또는 부모의 의지 이런 것들 순응하죠. 왜냐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자발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정도를 하고 되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성과도 뭐 좋지 않겠죠. 그리고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뭐 중간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5번, 6번, 7번 정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책임감.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을 성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는 한다. 그 중에는 성적을 높이 잘 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다음은 높은 성취, 성실함 단계. 제가 관찰했던 친구들,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공부를 꽤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단계 가진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기준이 있죠.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내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맞췄다, 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개념으로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가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요. 그리고 이것은 남들보다 잘하고자 하는 경쟁의 어떤 동기,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 이 친구들은 지적 호기심 욕구가 강합니다. 지적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강렬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에 하나 빠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 몰입을 할 수가 있고 몰입의 즐거움을 압니다. 네, 다만 이 친구들 중에 일부는 과목 간에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밌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굉장히 잘하고 어떤 과목은 굉장히 잘 못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떤 과목에서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데 어떤 과목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적이 맹목적인 목표일 경우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성적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을 가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가장 1번, 그것만 되면 다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삶에 대한 태도가 망가져 버리면 공부를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싫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이 아이가 행복하게 미래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성적 학습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대개 아이들은 미성숙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마땅한 게 당연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와서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도록 하려면 당연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는 뭐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그만 거라도 뭘 하나 잘한다든지, 아니면 과거보다 뭔가 성장했다는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심히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성적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보다 성적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너무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유심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 친구가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에 대한 태도, 공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